Yes. Tell me, why is an accomplished foreign architect shoveling coal here in Philadelphia? I'm afraid it is not so simple. And yet, many of the sites of my projects had survived. My buildings were devised to endure such erosion of shoreline. Here to join me in looking forward toward the future. What do you think? It's unusual. They do not want us here. Who do you mean? The people here, they do not want us here. When dogs get sick, they often bite the hand of those who fed them. Until someone mercifully. Good to meet Margaret. Nice to meet you, Margaret. Nice to meet you, Mr. Young. Take a straight and stronger course to the corner of your life. Make the White Queen run so fast. You could spend the rest of the night here. I could spend the rest of my life here. This time is time with your time and this news is captured. This was our home. We lived here. Right here is where we want to be. 네, 아무튼 주말입니다. 금요일 찾아오는 반가운 남자 이주영 논설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네, 금요일 마지막 시간. 네, 빨리 끝내고 가시려고. 네, 일단 오늘 네. 극장가 흥행 순위부터 정리해 주시죠. 벌써 2월이 넷째 주가 됐습니다. 네. 오늘의 박스 오피스부터 순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마블 스튜디오의 신작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가 지난주 개봉 이후 줄곧 박스 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과 히트맨2가 2위와 3위를 차지했는데 히트맨2는 꽤 오랫동안 상위권에 포진하면서 전작의 흥행 기록을 넘어선 250만 관객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코미디 영화의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4위는 막 개봉한 패딩턴, 5위는 2주 만에 거의 10만 관객을 추가한 서브스턴스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보여주시죠. 6위와 7위는 일본 영화와 애니메이션이 차지했고요. 에드리안 브로디 주연의 브루탈리스트가 예술 영화로는 괜찮은 성적을 거두면서 8위에 포진했습니다. 이번 주 개봉한 한국 영화 써니데이가 10위에 올랐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박스오피스였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영화는 뭔가요? 네, 브루탈리스트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약 2주 뒤로 다가왔는데요. 네. 98회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네. 작품상, 감독상, 그리고 나무주연상 후보로 올라서 박완왕이 상당히 유력시 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미 베니스 영화제에서 네. 은사자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골든글로브에서도 3관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작품성을 공인받은 영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잘 만든 영화 같긴 하네요. 네. 그 정도 입상 경력에 다 후보에 올라가 있으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브루탈리스트, 네. 좀 잔인한 영화입니까? 브루탈이 이제 네. 영어로는 잔인하다는 뜻이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브루탈리즘이라는 건축 사조를 네. 추구하는 그런 건축가의 얘기입니다. 브루탈리즘은 세계적으로 1950년부터 70년대까지 유행했던 건축 양식인데요. 어떤 고전적인 양식 그리고 장식 등을 배제하고 기능주의적인 건축 그리고 재료의 물성을 강조하는 기념비적인 건축을 추구했습니다. 네. 그 요즘 핫하다는 건물이나 카페에 가보면 그 안에 그 콘크리트를 그대로 노출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게 이제 브루탈리즘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쉽게는 1981년에 준공돼서 과거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불렸던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이 바로 브루탈리즘 건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로지 기능성. 자, 어떤 영화길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본격적인 건축 영화다 이렇게 네.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나치에 쫓겨가지고 미국으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게 된 한 유대인, 헝가리인 건축가의 미국 정착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 영화의 구성을 하고 있지만 전기 영화는 아니고요. 감독이 허구로 지어낸 그런 이야기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명망 있는 건축가였던 라즐로는 홀로코스트를 피해서 친척이 있는 미국으로 탈출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근데 라즐로를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뭐 노숙자 쉼터에서 자고 막노동도 하는데요. 네. 우연찮은 기회에 한 미국인 부호의 눈에 띄어서 그 집안에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맡게 됩니다. 이 미국인 부호는 처음에는 라즐로의 건축가적인 능력과 교양을 높이 사서 저택에 숙소를 마련해 줄 정도로 잘 대해주는데 날이 갈수록 이 라즐로가 이방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무시하고 건축비를 후려칠 생각을 합니다. 기구한 운명을 가진 한 예술가가 속물 자본가를 만나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의 감독인 브래디 코벤은 이 영화를 파시즘으로부터 도망친 남자가 자본주의를 맞닥뜨리는 이야기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지금 남자 건축가 역할을 맡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네. 라즐로는 피아니스트로 최연소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수상 기록을 갖고 있는 에드리안 브로디가 연기를 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22년 만에 다시 한번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카데미에서 나무주연상을 2번 받은 배우는 네. 뭐 잘 아시는 말론 브란도, 네. 그리고 더스틴 호프만, 그리고 잭 니콜슨, 톰 행크스 등이 있었습니다. 네. 에드리안 브로디는 2번 연속 유태인 연기를 했는데 실제로 유태인인가요? 실제로 유태인 피가 섞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인상이 좀 약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 영화 보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영화가 시작한 지 1시간 40분 정도가 네. 지나면 인터미션이 나옵니다. 화면 잠깐 네. 보여주실겠습니까? 저 부분인데 중간에 이제 초시계가 흐르는 건 아니 동영상이라서 인터미션에는 표시가 나오고 한 15분가량을 쉬게 돼요. 이 영화의 전체 러닝타임이 3시간 35분에 이를 정도로 길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때를 기점으로 영화의 내용이 전환점을 맞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998년에 대한극장에서 70mm 필름으로 아라비아의 로렌스를 봤을 때가 마지막 인터미션 경험이었는데 네. 정말 오랜만에 인터미션 있는 영화를 보게 돼서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린다면 감개무량할 정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미션의 이 길이는 뭐 다 다를 수 있어요. 뭐 7분도 할 수 있고 5분도 할 수 있고 10분도 할 수 있는데 이 영화는 이제 필름 한 릴의 길이와 같은 15분 동안 인터미션을 깔고 그 시간 동안엔 관객들이 나가서 뭐 화장실도 가고 뭐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팝콘 코너가 좀 붐빈다고 봐야겠군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자, 다음 영화로 가보시죠. 네. 아까 나무주연상 얘기할 때 잠깐 언급됐던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이거 나무주연상을 뭐 2번 받은 배우는 1930년대 2번 받고도 그리고 2년 연속으로 받은 배우가 있는데요. 1930년대에 스펜서 트레이시하고 그리고 1990년대에 톰 행크스 이렇게 딱 2명밖에 없습니다. 명배우죠. 네, 톰 행크스를 세계 중에 스타 반열에 올려놓은 영화라면 생각나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포레스트 검프. 예, 그건 뭐 잊을 수가 없죠. 예. 네. 보셨죠? 아, 그럼요. 네네. TV에서도 많이 했어요. 뭐 때 되면 또 자꾸 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그 포레스트 검프 제작진이 30여 년 만에 완전히 다시 다 뭉쳤습니다. 감독인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 그리고 에릭 록스 각본가, 그리고 남녀 주연 배우인 톰 행크스하고 로빈 라이트가 다시 뭉친 겁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영화 제목이 히어. 뭐 여기란 그 뜻의 그 히어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의 한 장소, 뭐 한 터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 수십억 년에 걸쳐서 벌어진 이야기를 하나의 카메라 앵글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거든요. 이제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렇고 사실은 한 부부가 거의 평생을 한 집에서 살면서 겪는 희로애락을 오로지 집 거실에 고정해 놓은 카메라 한 대로 찍어서 보여주는데 세월을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건 아니고 비선형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구성을 해놓은 그런 영화입니다. 한 부부가 살면 한 100년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수십억 년이 되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이제 그 부분은 그게 메인이고 앞부분에서는 저 아까 예고편에서도 잠깐 나갔는데 그 수십억 년 전에 거기 지구가 탄생하면 거기 뭐 여러 가지 바위도 있고 숲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물도 있고 있었을 거잖아요. 공룡도 왔다 갔다 하고. 공룡도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부터 뭐 원주민이 있었던 아메리카 원주민이 있었던 화면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삽입이 돼 있어요. 물론 메인 스토리는 한 부부가 평생을 걸쳐서 요 거실에서 어떤 일들이 자식이 태어나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부모님이 병들고 돌아가시고 이 부부가 늙고 뭐 결혼하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공간에서 펼쳐지는 건데 일단 이 영화를 하이라이트로 한 30초 잠깐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You could spend the rest of the night here. 네, 잠깐 줄거리 좀 네. 설명드릴게요. 톰 행크스는 원래는 화가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일단 직업을 갖고 안정적으로 가정생활을 일단 해야 돈을 되거든요. 벌어야죠, 뭐.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직장인으로 평생을 일하고요. 여자친구 역의 로빈 나이트 역시 갑작스럽게 임신을 하면서 변호사의 꿈을 포기하고 시부모 집에서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야, 이게 시부모 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는 저도 이 영화에서 미국에는 좀 잘 안 좀 그렇잖아요. 드문데, 예. 네, 오래된 얘기라서 그런지 네. 네, 그렇더라고요. 두 사람 사이에 딸이 태어나고 그리고 부모님은 병들고 늙어가다가 세상을 떠나고 딸도 어느덧 성인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렇게 아주 평범한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모자이크처럼 구성한 화면 속에서 세월의 덧없음을 표현해내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영화가 진행될수록 관객들이 점점 감정이입을 하면서 마침내 우리가 지구의 먼지와도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걸 일깨우고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임을 가슴으로 이렇게 일깨워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자 인생 좀 많이 사신 분들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군요. 네, 보시면 아마 좀 찡하실 거예요. 자식이 뭐,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뭐 인생 긴 것 같아도 돌아보면 잠깐이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런데 톰 행크스 좀 전에 나온 얼굴 봤는데 네. 그 20대 때 얼굴이 그냥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만든 겁니까? 네. 이게 사실 AI 기술이 쓰였습니다. 그래요? 보통 이제 AI 기술을 썼다고 하면 영화를 다 찍은 뒤에 이제 그 젊었을 때 모습하고 네. 합성을 해가지고 네. 나중에 편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쓰인 이제 이 AI 기술은 메타피직 라이브라는 디지털 메이크업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영화를 촬영해서 나중에 합성하는 게 아니라 네. 실시간으로 배우의 얼굴을 젊은 시절로 보여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톰 행크스가 영화를 찍으면서 듀얼 모니터로 한쪽으로는 원본 영상을 보고 한쪽으로는 이제 디에이징된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톰 행크스가 자세와 표정 등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연출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뭐 이렇게 첨단 기술이 쓰이긴 했지만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답게 뭐 포레스트 검프도 그랬지만 네. 영화 내용 자체는 이제 클래식하게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그런 드라마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볼만한 영화로 추천합니다. 어쨌든 톰 행크스의 연기 또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오랜만에 마블 영화군요. 지금 박스오피스 1위인데 캡틴 아메리카가 다시 돌아왔군요. 네, 제목도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입니다. 역시 서부지법이나 뭐 중국 대사관 이렇게 들어가시는 그분은 아니죠? 다른 분이죠? 네, 참 그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요즘에 뭐 캡틴 코리아로. 아니, 왜 거기에 어제는 캡틴 또 아메리카가 경찰서에 나오는지 들어가시려고 그러다가 모르겠어요. 지금 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다고 그러던데 네.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실제 캡틴 아메리카는 1940년대에 탄생한 어떻게 보면 원로 네. 슈퍼 히어로 캐릭터입니다. 마블이 만들어낸 슈퍼 솔저 혈청을 맞아서 인간으로서는 그 최고 능력치를 보여주는 그런 초인과도 같은 그런 인물인데요. 그동안 이제 마블 영화에서는 캡틴 아메리카 역할을 해왔던 크리스 에반스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으로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팔콘이라는 캐릭터로 활약했던 앤서니 매키가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 지상파에서 네. 그러니까 MCU라고 하잖아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네. 이 마블 영화에 속하는 영화들의 줄거리를 도대체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사실 매번 고민이 많이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만화도 있고 실사 영화도 있고 또 막 시리즈도 있고 해서 다 합치면 이제 끝이 없어서 네. 편수도 많고 줄거리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가 참 난감한데 뭐 아주 이번 영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슈퍼 혈정을 맞진 않았어요. 이번 이 캡틴 아메리카는. 그래서 보다 인간에 가까운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가 초대 캡틴 아메리카로부터 받은 비브라늄 반패하고 팔콘 특유의 윙수트를 입고 국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 영화에는 근데 이제 해리슨 포드가 장군 출신의 대통령 로스로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로스가 영화 중간에 레드 헐크로 변신을 해요. 이 레드 헐크하고 캡틴 아메리카가 벌이는 한바탕 결투 액션이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사실 마블 영화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좀 주춤하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개봉 첫 주말에 이미 글로벌 박스 오피스에서 제작비를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오전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데 영화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뭐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두루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다큐 영화 한 편, 애니 영화 한 편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먼저 소개해드릴 정돌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네.
영화적 만듦새를 논하기에 앞서서 소재 자체가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그런 그래요. 영화입니다. 80년대 후반에 네. 고려대학교에 한 가출 청소년이 살았습니다. 바로 저 청소년인데요. 그 80년대 후반이면 네. 이주영 논설위원 고대 다닐 때 아니에요? 뭐 저도 학교 다닐 때입니다. 예. 가정 폭력에 이제 저 친구가 견디다 못해서 집을 뛰쳐나와요. 14살이었는데 청량리 역전을 발휘하다가 한 고대생 눈에 띄어서 우연히 이제 고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거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경대 학생회실에서 자고 고대생 형 누나들이 사주는 밥을 얻어먹으면서 아예 학교에 이제 눌러 앉습니다. 근데 이제 눌러 앉다 보니까 학생이 당시에 또 시위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후반에. 그러니까 시위도 나가고 뭐 농악대에서 사물놀이를 배우면서 인생을 경험해 갑니다. 학생들이 얘를 이제 본명 대신에 정돌이라고 부르면서 학내에서 유명해지고 나중에 뭐 신문에도 나가고 그러는데요. 네. 영화는 이제 50줄에 접어들어서 한 풍물패 대표가 된 정돌이 송기철 씨가 회고하는 80년대 후반 대학 사회와 한국 사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 당시 군사 정권에서 민주화 쟁취하기 위해서 희생했던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나중에 뭐 빛을 보거나 한 몫을 챙기지는 못했지만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평범한 학생들의 후일담을 잔잔하게 펼쳐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1993년 하이텔 웹소설로 시작해서 나중에 책으로 1000만 부가 팔린 유명한 소설이죠. 한국 오컬트의 원조 퇴마록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서 개봉했습니다. 뭐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1998년에도 이제 실사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원작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원작자인 이우혁 작가가 직접 크리에이터로 참여를 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은거하던 해동밀교의 교주가 생명을 제물로 바쳐서 절대 악의 힘을 얻으려고 하고 해동밀교의 5 호법틀로부터 호출받은 파문신부 박윤규를 비롯한 퇴마사들이 교주에 맞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대한 원작 소설의 도입부를 간추렸는데 원작이 나온 지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네. 그래서 캐릭터도 좀 현 시대에 맞게 그리고 책 출간 당시에는 없었던 뭐 스마트폰이 나오기도 하는 등 시대를 반영하는 요소를 집어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말에 좀 추워도 극장에 가봐야 되겠군요. 이주영 논설위원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말 편안히 쉬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